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요즘 살 빠졌다는 얘기 그만해야지. 근데 요즘 진짜 그 힘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먹은 게 없어서 그래. 먹은 게. 요즘 지금 제일 저기 힘이 있어 보이고 좋으신데요. 최근 중에서 최근 중에 제일 좋아. 오늘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오늘 좋은 일 별일 있어요. 없는데? 아 그래요? 네. 학생이 먹을 거 사왔던 거 같아요. 뭐 있어 아니 지금? 먹을 걸 가져오긴 했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뭔데? 떡볶이랑 순대를 갖다 줬길래. 받은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직까지 6개월 동안 먹지 못한 음식이 떡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아직 6개월 동안 못 먹었어요. 자, 오늘은 2019 서울대 수시 합격 최초 발표가 났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떠한 그 분석을 좀 하는 시간, 서울대 합격자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3년 전에 나타났었던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고입의 열풍이 불었을 당시에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해 입시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 누적 통계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런 것들이 확산될 추세도 있고 점점점 확산이 좀 꺾일 추세도 있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보신다면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트렌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발표 내용이 지금 현재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직 경기 쪽 일반계 고등학교가 집계가 좀 덜해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집계는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아직 일반계 다안된것 고등학교 같아요. 중에서 분명히 이 순위에 넘어가야 되는 예, 학교가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경기 쪽은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는 뭐 순위에 확인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순위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게 한두 개밖에 안 그렇죠. 돼요. 많이 근데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용을 쭉 보면요. 한번 내용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한번 그 세훈 쌤이 좀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딱 보면 뭐 우리가 항상 예고는 빼고 시작하니까 얘들도 등외 이렇게 쳐놨잖아요. 예고는 항상 빼고 시작했을 때 서울예고 86명. 예. 원래 100명씩 넣는데 아니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예고였어요. 서울예고잖아요. 얘랑 1등이에요. 언제나 1등이었어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죠. 예. 근데 왜 등회로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넣는 건 많이 넣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뜻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을 보면 영재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한 6, 7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경기가 서울을 경기- 이겼죠. 경기과학고가 서울과학고를 이겼죠 이번에 최초합에서. 이제 추가 합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겼고 그다음에 뭐 역시 강했던 하나고가 여전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건 멋있어요. 그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제 수시 합격자 수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2016년도에 그 2016학년도에 올라갔던 그 44명을 보면 이게 수시 등록 실적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발표 나기 3년 전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냐? 결과를 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다음 3년 후에 학생들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3년 전 외대부고는 멋진 애들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조금 이 숫자가 아쉬운 숫자예요. 왜냐면 자연계가 맞아요. 많기 예.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숫자로는 이때 외대부고 자연계열이 6대 1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 31명은요. 이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대부고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때가 3년 전이었어요. 2018년도 애들이 이제 2015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이때 당시 정말 초천재급 애들 많이 갔어요. 되게 근데 많이 작년에 완전 거의 폭망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입시율이. 이 정도의 숫자가 들어가는 건 사실 외대부고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요. 입학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외대부고를 들어간 애들이 하나고를 들어간 애들에 비해서 원체 좋은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3년 후에 하나고가 작년에 52명이 서울대 최초합이었는데 외대부고가 31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안 되는 내용을 보면은 실력이 아니냐.
그쵸. 이쯤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올해 돼요. 올해 지금 예. 37명 수시 최초 합인데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로 그러니까 자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많거든요. 것처럼 예. 대부분 문과 그러니까 인문 쪽의 경쟁률이 거의 한 4대 1 가까이 됐었고 자연계열이 그때 6대 1 6대 1 정도 이었고요.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국 단위로 6대 1을 찍었는데 서울대를 이거밖에 못 갔다는 건 사실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이제 역시 대원외고가 뭐 이제 여기도 아마 합격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대원외고가 유일하게 외고로서는 뭐 쉽게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 그 대원외고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대원외고가 1등인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생각보다 인문사회로 32명 보냈으면요.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뭐라 그럴까? 현재의 대한민국 입시들을 놓고 봤을 땐 그 누구도 감히 이 학교보다 나은 입시 실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난이도로 확실해요. 따지면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요. 얘네는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인천 영재고가 이제 새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예, 저는 명덕외고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명덕외고 대일외고가 지금 예. 다 22명. 많이 올라왔어요, 아, 얘네들. 멋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얘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고는 서울권 외고들이 예.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고 그 와중에 외고 중에서 이제 경기 외고가 그나마 명맥을 지키면서 네. 20위권 안에 포진이 돼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자사고 쪽은 확실히 하나고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자사고들은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사실상. 민사고 22명도요. 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민사고 입학 정원이 적지만 사실은 국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입시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사고 22명은 이게 계속 그리고 민사고가 내려가는 내려가죠. 추세거든요. 네, 민사고가 점점점 이제 내려가고 유지되고 이런 수준인데 30명대였을 때만 하더라도 국제반이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을 유지했는데 국제반이 이제 거의 모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내반 입시 그것도 이과 입시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민사고에서 이 정도의 입시 실적이라면은 사실상 민사고의 경쟁력은 서울권에서는 하나고에 완전히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두 학교를 경쟁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고등학교의 레벨과 순위라고 하는 게 대학처럼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상상고가 지금 수시 최초 합으로는 13명으로 나왔는데 올해 입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원율 지원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고 완전 폭망했거든요.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네. 1점대 중반으로 떨어져서 멀어요. 상상고 이제 이게 수도권에서 갈 수가 없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 숫자가 상상고에서 되게 막 아주 획기적인 어떤 수시에서의 개선을 보이지 않는 한 이 숫자가 당분간은 최고의 실적이 아닐까 싶은 맞아요. 생각도 좀 네.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다 이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일반고들 중에서는 거의 강남, 서초 요쪽이에요. 네. 서울권에서 진선여고, 뭐 서울고, 상문고, 서울고, 단대부고 이런 데들이 단대부고 이제 이렇게 일반고 있죠? 중에서는 포진이 돼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자공고, 자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그 밑으로 이제 쭉 나오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학교들이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자사고나 아니면 영재고, 그다음에 과학고, 뭐 외고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들이 50%를 넘겼어요 이번에 서울대 그 정원에. 그리고 일반고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의 여파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균에서 떨어졌던 애들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일반고 쪽에서 좀 힘을 못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100명 정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네. 지균에서 최저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퍼센트는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균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재고가 득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영재고에서 의대를 완전히 막으면서 이제 입시를 시작한 이제 학년 애들이에요. 이제 그렇죠. 작년 재작년서부터가 확실하게 이제 영재고는 이제 거의 우리가 안 뽑겠다. 되게 이제 압박을 많이 가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영재고 입시 실적이
좋아지진 않는 거. 좋아졌다고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이제 경기 서울영재고랑 그 다음에 이제 경기영재고죠. 그래서 이 경기과고가 2015년에 53명이었어요. 예. 2016년에 서울영재고가 65명, 2017년에 59명, 그 다음에 2018년에 51명, 올해 46명이면요. 이거 사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입시율이 내려간 거예요. 서울대 최초 합이. 그 다음에 경기영재고죠. 경기영재고도 2015년에 54명, 2016년에 52명, 그 다음에 2017년에 54명, 2018년에 50명인데 올해 48명이에요. 물론 전체 숫자는 얘네가 1등, 2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학교들의 추세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거는 얘네가 2015년까지는 의대 관련 애들이 원서를 썼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결국은 의대파 애들이 그래도 학교에 10% 정도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남아있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17년도서부터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의대를 가는데 영재고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택에 대한 문제로 돼서 최근에 어떤 하나의 상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서울대보다는 의대를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었을 당시에도 이 정도 숫자가 됐고 지금 들어간 아이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들어간 아이들은 2016년도 정도면은 이미 이때는 의대보다는 자연계나 공대 쪽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 영재고를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영재고가 좋은 입시 실적을 전년도에 비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절대적인 수치가 결국은 1등, 2등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질적인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고가 보여주는 입시 실적은 여전히 늘 유지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조금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숫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하나고가 2016학년도에 학생을 선발할 때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후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하나고가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고 특히 작년은 굉장히 압도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입시를 치를 때의 하나고 입시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고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저기가 없어졌으니까. 그 임직원 전형이 임직원 없어졌- 전형이 야, 너무 때린다. 또 그렇게 우리 그래서 많이 보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이 몇 명이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조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때리는 게 많으셔가지고. 많이 보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그럼요. 간 애들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아. 학교도 많이 보지만 걔들 멘탈도 많이 보냈네요 지금. 그렇죠. 멘탈 싹 보내버렸네 내가. 아니, 실제로 지금 가뜩이나 성적 안 나와서 지금 고민 많은 애들한테. 그런 부분이죠. 학교별로 좀 본다면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를 다 따져서 이제 추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는데 이거 살펴보실 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초 합이니까 일단 추가 합격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위쪽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에서 몇 명이 한 서너 명이 빠지고 그다음에 약간 하위권으로 내려오면서 한두 명씩이 증가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한두 명씩 증가하는 학교들의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뭐 5명 넣고 6명 넣고 이런다는 학교들이 7명으로 늘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합쳐졌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위쪽의 학교들 그러니까 뭐 경기고하고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 학교들에서 2명, 3명씩 빠지는 것도 역시 추세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서울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전체 학교들을 다 놓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다가 이제 더 우세를 주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골고루 갔다. 점점 골고루 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추세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등인 경기 과고가 1등했어. 서울과고 2등했어. 근데 이렇게 보지만 작년보다 못 보냈다는 거예요. 재작년보다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은 굳이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득세한 예, 이게 그렇죠.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올해 수능도 어려워서 직윤 애들이 맞아요. 최저를 빠졌는데. 수능 최저를 못 빠졌는데도. 맞춰서 100명 이상이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라면은 상당히 골고루 만들어진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을 갖다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학종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학종의 전형인 거고 요 데이터 통계의 어떤 흐름이 이제 연대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속으로 이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단지 이거 서울대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학종 중심 수시의 하나의 판도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완쌤은 요 데이터 통계를 보면서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거 과천외고 올해 미달났는데 어떡하나. 3년 후를 기대해야 되는 3년 거지. 후에 이제. 장난 아니에요. 올해는 뭐 기대해야죠. 3년 후로. 저희가 문자 보냈거든요. 좀 기다리라고. 올해 저기 될 테니 좀 기다리면 외고 가고 싶은 학생은 올해 과천외고를 들어갈 수 있다. 꼭 미리 원서 넣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과천외고 학생도 지금 막 아주 행복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과천외고 프랑스어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맞춰지나 모르겠는데 과천 영어과 같은 1대1 네. 네. 저는 과천은 프랑스어과를 넣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넣으면은 영어과를 넣어야 된다. 왜냐면 막판에 눈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영어과를 안 넣을 거니까. 그렇죠. 네, 기왕에 할 거면 영어과를 넣어라. 이렇게 1대1.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수치가 나올 줄이야. 네. 근데 지금 이제 각 전국으로 볼 때 외고들을 보면 이 수치,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들이 서울대를 보낸 수치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이거에서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요. 경기외고, 그러니까 대전외고, 경기외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일단은 10명을 넘겼어요. 10명을 넘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양외고, 고양외고 이게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성남외고 있고 과천외고 있고 이렇게 어쨌든 50위권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서울권을 제외하고 전부 다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권 빼고 이게 뭐 물론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외고들도 사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시작을 했고 그 애들을 데리고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다고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외고들의 추세가 그때 그 이후 3년 후에 결과를 낳는다고 보면은 올해 들어간 애들 올해 3년 후에 외고들의 이 결과는 정말 진짜 외고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면 정말 가고 싶은 애들이 갔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고 남들이 가니까 그래 나도 가야지. 그리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나 영어 등급 잘 나오니까 가야지.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 외고 정말 가야지 하는 애들만 들어갔고 이제 지원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3년 후에 나오는 결과는 이제 외고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외고들이 올해 들어간 애들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잘해야 될 거예요. 이 외고의 자기네 학교의 어떤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명덕외고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덕외고가 이제 목동 베이스의 네. 학교인데 이 학교가 2017년에 14명이었어요. 사실상 이 시기에 좋은 아이들이 많이 이제 안 갔던 거죠. 근데 이제 2016년에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명이 올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명덕외고가 내년에 입시율이 좋으면 명덕외고가 실력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2017년에 좋지 않은 애들을 받아서 그렇지. 어쨌든 그 입시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좋지 않은 상태니까. 어떤 내용들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21명, 그 다음에 데일외고 같은 경우에 28명 정도가 합격한 해에
작년에 16명밖에 못 보냈는데 이제 올해 22명을 보냈으면 얘네들도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문사회 쪽에서 서울대 수시를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본다면은 뭐 자연계 공대로 따지면 거의 1.5배수 정도는 해줘야 돼요. 곱하기 2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요게 서울권 외고가 올해 경쟁률이 그래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이런 맥락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시로 만약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올해 입학한 애들이 정시 공대가 좀 만들어지고 하니까 요 입시율은 수시 정시를 합치게 되면은 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맞아요. 요소가 생길 거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특목고가 올해는 상당히 좀 득세를 했는데 그 특목고도 골고루 많이 이제 예. 애들을 좀 보냈다. 그리고 특목고 내에서도 부침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학교든 이 랭킹에 있지만 특목고든 일반고든 올라가는 어떠한 추세도 있고 하지만 또 내려가는 추세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10명을 보낸 건 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일을 좀 해낸 거죠. 뭐 서울고가 사실은 10명을 보냈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부산과고가 10명인데 예? 시험 봐서 하는 학교보다 더 많이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의 많이 비슷하게 보내는 거고 고양외고가 일산 베이스의 정말 최고의 외고인데 물론 이제 인문사회 쪽에 어떤 한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 거의 뭐 10명 정도 이런 내용들 보면 물론 이제 공대 자연계가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 놓고 본다면 상당수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과거 영재고가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다 보니 일반고에서 이제 자연계 공대 쪽에 수시를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좀 지역적 편차가 상당수가 있겠구나 이런 좀 슬픈 통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를 포함해서 올해 외고 자사고의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을 보면은 정부에서 올해 그렇게 다 흔들어 놨던 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생각도 있어요. 정책에 자체가. 맞서면 큰일 나요. 주식 다 망하고 그래요. 원래 그래. 그런 거 있어요. 제도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일단 성공을 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일반고 지원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외대부고의 경쟁률의 하락은 입시율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이라고 그건 생각을 확실해요. 해요. 외대부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버렸어. 맞아요. 너무 안 좋아요. 6대1, 5대1에서 뭐 2대1 정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상상고도 마찬가지예요. 상상고는 1점 몇 대 1이면 이거 그러니까 그건 전국 단위 자사고의 퇴조 현상은 이미 영재고 과거로 가래를 갔고 그렇죠. 나머지 상위권 애들이 그냥 굳이 그런 데까지 가느니 일반고 가서 맞아요. 열심히 하겠다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 쪽에서도 어쨌든 이 실적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고 좋아요. 있으니까 그런 이제 메리트를 누리고자 한 거겠죠. 프로그램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맞아요. 동아리라는 걸 하고 싶으면은 특목고에 가야 되고 뭔가 소논문이라도 쓰고 싶으면 특목고에 가야 되고 뭔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으면 다 글로 가야 됐는데 요즘에 일반고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네.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흔들고 또 흔들면 또 흔든 대로 또 영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틈을 타서 또 가고 나 참 혼돈의 카오스네요. 예, 혼돈의 시대죠. 예, 혼돈의 시대. 요럴 때 갔어야 돼요.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정말로 이제 외국어 쪽 나 정말 외고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갔어야 되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제 올해는 정말 절호의 기회. 내년에는 다시 올라가겠죠. 이거 보고 올라오죠. 이거 보고 올라가겠지. 올라오죠. 여전히 그래도 뭐 이렇게 서울이 일단은 올라갔기 때문에 동시선발만 유지가 된다면은 뭐 법원의 판결 속에서 동시선발만 유지가 된다면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천역에 미달낸 거 알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예?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 해외 거주 3년 이상은 무조건 외고에 가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학 쪽에 관련된 니즈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예외로 하는데 인문사회 쪽 학생 중에서 해외 거주 경험 있는 학생들 3년, 4년 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외고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가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데 거기 가면 되나?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못하니까 가야 된다고. 맞아요. 훨씬 좋아요. 일반고 가면 경쟁이 안 된다고. 일반고 가면 오히려 수학 경쟁이 안 된다. 왜냐면 일반고는 이과 최상위권 애들이 많이 가는데 문이과 통합을 하다 보면은 수투에서 다 만나가지고 수투에서 우리 애가 이과 최상위 수학 귀신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차라리 외고에 가가지고 인문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는 애들과 경쟁하는 게 훨씬 나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차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특정한 게 설명을 하니까 얘기는 못한 거고 교육진담에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팁은 최대한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올해 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외고가 본연의 목적성을 갖고 맞아요. 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고가 예체능 쪽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합격하듯이 이제는 외고 쪽에서 인문 쪽이 많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문 어문 쪽은 이제 거의 외고가 득세 시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어학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 수요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입시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특이성 있는 것들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세요. 예, 완쌤부터 한번. 원쌤이 보시기에는 이런 게 좀 특이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특이성은 아닌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외고의 입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골고루 뽑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일반고에서 진짜 골고루 많이 들어갔거든요. 두세 명씩 골고루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얘들 이제 이 당시에 최상위권 학생들 이제 선발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 결과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건데 그에 비해서는 뭐 입시 기관으로서 그렇게 실적이 아주 좋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기는 해요. 오히려 일반고에서도 많이 갔고 좀 대학 추세가 등급이라는 좀 객관적 수치를 조금 많이 본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1차나 이런 데서 많이 밀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외고를 지원한 학생들 보면은 꼭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입시를 위해서 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 교주를 했거나 그런 목적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입시 실적이 이렇게 학력 수준이 아주 제가 볼 땐 최상위권이라고 좀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지금 지원하는 애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고는 요거보다는 좀 제가 볼 땐 계속 좀 내려가는 거나 아니면 좀 조정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조금 있습니다. 예.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학교에 따라 다르죠. 학교에 따라서 좀 레벨적인 요소. 그렇죠. 서울 레벨. 쪽에 있는 외고들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서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좀 한영외고가 없어서 조금 서운한데 여기- 대원외고 예, 한영외고는 폭망한 것 같네요 올해. 한여외 있잖아. 있어요. 14명. 있어요. 근데 열네 이제 명. 폭망했네. 폭망했어요. 폭망 폭망했네. 한영이 14명 보내는 게 폭망 이렇게 되는 거죠. 14명 보내면 폭망이에요, 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작년까지 25명이었어요. 그래도 25, 26, 23, 22.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회복을 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했던가 뭐 이런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입시율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그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 애들 입시 치를 때 이제 제가 보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한영의 인기가 조금 쇠락해서 그런 모습들인데 서울 쪽은 어차피 외고가 얼마 없어요. 그렇죠. 대원, 명덕, 대일, 한영. 우리가 흔히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외고가 이 정도고요. 경기권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외고는 경기 외고, 고양 외고, 성남 외고 요 정도거든요. 뭐 과천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 외고분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외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 외고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면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권에서 경기외고, 그 다음에 안양외고, 성남외고, 고양외고, 지역명을 굳이 갖고 있는 뭐 과천외고인데 과천외고 올해 미달됐으니까 요 5개랑 서울 쪽에 5개.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인천외고가 괜찮아요. 인천외고가 아마 입시율이 여기가 있을 텐데 인천외고가 없을 리가 없는 학교인데 인천외고가 안 나왔나요? 인천외고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인천외고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그거는 인천외고가 굉장히 관리를 잘 못한 이제 여기서 케이스예요. 조사가 안 된 학교들도 꽤 네. 있어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인천외고도
뭐 괜찮은 외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선발 집단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외고들이 성격이 바뀔 거예요. 종합적인 입시적인 요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학적인 형태로 이제 뭐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쪽을 갖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학교는 이제 그렇죠.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유지가 되고 혹은 어떤 학교는 어학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들이 세분화될 것 같아요. 외고도. 자사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또 그 영재고대로 또 자신들의 어떤 색깔들을 좀 유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특목고도 학교별 특성이 이 상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됐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올해. 그래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유지되는 학교도 있고 조금씩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예, 세훈쌤이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 있으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거고 이제 그 이렇게 갑자기 막 하나 확 올라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고들 중에서 지방 과학고들 중에서 밑에서 보시면은 충남과학고가 원래는 지금 꾸준히 4년 동안 3명, 4명, 5명, 3명 이렇게 가다가 7명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인천 진상과학고 여기도 뭐 6명, 2명, 5명 하다가 7명.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고들의 경우에서 조금씩의 상승세가 있었던 그 지방 과학고들이 있고요. 뭐 서울권 과학고들이 원래 이제 잘 가는 학교들이었으니까 이 경기권은. 그래서 과학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과학고로서의 입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를 외고들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고들에서 자꾸 우리 학생들을 일반고처럼 생각해서 일반고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일반고 애들은 나름대로 전체 다 그러니까 외국어 실수 말고도 다른 것들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도 다른 것들이 되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외고에서 그 애들하고 경쟁을 시키려고 자기들이 똑같이 어떤 일반고처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반고처럼 생기부를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면 외고는 자기들의 특성을 못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과학고들의 이 입시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외고로서 더 특이하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뭔가 이거를 좀 고민하면서 가면 저는 뭐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갔던 애들 올해 이제 입시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간 애들 중에 분명히 외국어 쪽에 치중해서 분명히 나 이쪽이 적성이 맞아라고 하는 애들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거예요. 예. 그 학교도 방식대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외고가 어학적으로 확실하게 트는 학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되지 않겠죠. 대원외고는 대원외고는 그냥 뭐 뭐, 별개의 학교니까, 별개의 세상의 학교니까. 그러면 이제 명덕외고랑 대일외고는 고민스럽겠죠. 예, 아마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고요. 애매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근데 명덕외고랑 대일외고가 정말 그렇게 중간적으로 애매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게 2, 3년 안으로 분명히 입시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부분의 것들은 대원이 다 먹을 예. 테니까 하나고도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뭐 근데 이제 어학 쪽을 확실히 하는 애들이 예. 가기 시작해요. 외국은. 맞아요. 네, 그런 거. 저는 이제 영재고가 그 좋은 애들을 다 받아서 그 선행 많이 했던 애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대도 안 가는 이 상황에서 진정한 승부처는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영재고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애들인데 그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과거와 이제 얘네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영재고 떨어지면 가는 게 과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입시율이랑 영재고 입시율이 뭐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영재고보다는 과거가 입시를 잘 치렀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퇴조 현상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김천고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되는 데는 또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학교별로 잘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이 나한테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놓고 따져야지 그 학교만 가면 무조건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하는 거고 외고는 일단 어학을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간다. 앞으로 그런 트렌드가 더 강해진다. 어학을 못하는 애들이 일단 가긴 좀 어렵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재고는 확실히 이제는 의대 아니다. 예, 그 마음을 접고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전국적인 다사고도 확실하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렵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학교들 하나하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학교 선택 자체가 일반고냐 특목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목고도 이제 세분화되어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특수 목적에 그렇죠. 맞는 네. 학교의 이름으로 예, 네, 이제 가야 그렇게 되는 가죠. 오히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선정에 대한 세심한 어떤 컨설팅, 고등학교 선정에 대한 세심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설명해 다니시면서 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아 저요? 저는 일반고예요. 왜요? 아 등록금이 싸서? 아니 그 저는 뭐 굳이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외국어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뭐 외고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외국어만 할 줄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굳이 뭐 맞아요. 공감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그런 쪽으로 뭐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뭐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저 어디 보내고 이런 생각 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겠지. 아니요. 저 약간 저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저 옛날에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딸은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내가? 등록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아들은 아무데나 보내겠다. 예전에 들은 이거- 기억이 나요. 이거 저 이거 얘기한 큰일 기억이 나요. 얘기한 아이고. 기억이 없는데. 그건 부인하셔야죠. 그건 부인하셔야죠.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막 던져. 저는 들은 기억 없어요. 아니 저 얘기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난 기억. 죄송해요. 난 들은 기억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네, 저는 제가 들은 지금 적이 잠깐 없는데. 헛거를 생각했어요. 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던 건데. 저는 참고로 딸만 둘이라 일단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 딴 분한테 그렇겠지. 들었어요. 딴 분한테. 그렇지. 네, 여기 안 온 그 누군가 상담하다가 있어. 그렇지. 제가 학부모 상담하다 들은 거를 착각했네. 그런 건 없는데 결혼 안 하는 게 티나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보시고 자기 주변의 학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청취자분들 지금서부터는 학교를 고르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어떠한 절박한 마음과 계급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어디를 가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렇죠. 예, 없다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뭔가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지금서부터 맞아요. 이제 하나씩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게 좋을지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시대가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성복의 시대에서 그렇죠. 뭔가 이제는 좀 개성 만점의 자신만의 어떤 옷을 입어가는 시대. 예, 그런 어떠한 획일화된 그런 어떤 학교의 선정 패턴에서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침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마치는 게 최고예요. 용각산을 드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제 차례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그 마무리 지으실 부분 있나요, 만쌤? 아니 이제 조금 훈훈하게 얘기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입시제도 자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결국은 학종이 이제 점점 그렇죠. 세분화되면서 특정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서울대 자체나 학교들 자체가 분산을 하는 효과를 그렇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목고가 정말 입시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니고 그 네. 목적에 맞는 식으로 좀 재편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과거부터 그렇게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 영재고부터 네. 예, 의대가 일단 빠지면은 영재고는 정말 필요한 학교에 딱 하나만 있어서 없애면 돼요. 2차 필기 시험 그 선행하는 거 그것만 없애면은 영재고는 아마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영재고에서도 영어 시험 봐야 돼요. 영재고니까 예, 영재고니까 영어 시험 영어 봐야지. 시험 봐야지. 야, 네가 영재인데 영어 못해? 외고는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네, 외국어는 외국어 시험을 봐야 돼. 전 진짜 이래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괜히 쓸데없이 수학 선행을 너무 많이 봐서 애들이 국어 영어를 너무 못해. 그래서 대학 가고 나면은 얘네가 부모를 잘 만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해외 경험이 있는 영재고 합격생들은 해외 유학도 갈 수 있고 움직임이 있겠지만 혼자서 열심히 학원 뺑뺑이 돌린 애들은
정말 좀 공부 따라가는 과정들 자체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 대학 졸업 이후 더 학문적인 성취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제 특이한 아이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전선으로 이제 가는 그런 애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실제로 영어가 부딪히거든요. 입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1기 애들 중에서 이제 그런 애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했었으면 더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아이였는데라는 생각을 좀 가지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정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건 분산돼서 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일반고가 좀 너무 없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생겨 나갈 것 같고요. 5명, 6명 되는 애들을 다 모아야 많아요. 돼요. 일반고로. 아니, 근데 그게 십시 많다는 일반 거죠. 다 모아야 네, 돼요. 다 많다는 거죠. 모아지면 네. 이게 오히려 더 상당수 그러니까. 괜찮아진다고 네,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서울대 수시 합격자의 고등학교의 수는 늘어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그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의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약간 자기 목적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뭐 특정 학교에 대해서 뭐 네이키드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공주 한일고를 얘기하자면 공주 한일고가 이제 올해 9명이거든요. 작년에 8명이고. 근데 이 데이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작년에 입시 치른 아이들과 올해 입시 치른 아이들이 한일고가 특혜를 갖고 학생을 선발했었던 시기예요. 솔직히 한일고는 학생부 자료 다 보면서 애들 뽑았거든요. 얘네가 후기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재고 떨어지고 민사고 떨어지면 와라, 우리가 다 뽑아준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애들 미리 면담한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학생들 다 학생부도 보고 다 데이터 통계내서 학생을 뽑아서 이 실적을 낸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사실상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 합격률이 적어요. 자기들의 루틴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시라는 루틴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서부터 작년서부터 인기도가 팍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훅훅 가요, 학교들이.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청취자분들께서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학교를 선정할 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입시율이라든가 혹은 내 아이에게 일단 맞냐 안 맞냐 이걸 제일 먼저 따지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 생각을 해야지 제발 학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먼저 보세요. 맞아요. 내 아이를. 맞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일단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아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따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문제를 좀 천천히, 저학년일수록 천천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오늘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